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6분의 패널 모시고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그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오늘도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날이 정말 덥고도 덥습니다. 게다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래서 속에서 아주 열불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 내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방금 들어온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면요.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라고 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이 적힌 보고서를 여야 국방위원들이 확인했다 하는 내용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9일 국방부 장관이 부천에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런 내용의 국군 기무사령부 보고서를 여야 국방위원들이 확인했다 해서 이건 기무사령부 보고서가 일단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하던 송 장관 주장과는 배치가 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은 노회찬을 지금 아프게 보내면서 좀 나아지긴 할런지 살펴보겠습니다. 4천만 원 때문에 정치인 노회찬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문제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가 했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정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인에게 돈이라는 건 무엇인지. 노회찬 비극이 던진 메시지를 짚어봅니다. 와봐야 될 것 같았다. 김경수 지사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든든한 언덕 같은 선배였다. 진실한 사람인데 황망하고 애통스럽다. 이해찬 의원. 대통령도 힘들어하신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의당은 수치심 없는 정치인도 많은데 노회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당원 가입과 후원금이 지금 정의당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회찬도 못 지킬 법, 현역 원외 돈 차별이 문제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4천만 원을 받았다. 이때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었죠. 현역 의원은 세비가 1억 4천만 원가량, 후원금 한도는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통한 자금 확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치 신인 그리고 원외 인사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이 불가하다. 그래서 만성적인 정치 자금난을 겪는 거 아닌가. 반면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일단 후원금 모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최병천 전 국회보좌관 얘기로는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준석 전 후보는 제도가 사람을 죽였다. 심지어 노회찬도 못 지킬 법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가만 보니까 별로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정치는 왜 계속하십니까? 예, 정치가 여러 가지 힘든 대목이 많습니다만 네.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의 신념, 네. 철학, 네. 또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방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창조적인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어떤 직업이나 사회활동보다도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해관계가 그렇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슬기롭게 풀어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예술적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각별한 거 막연한 사이. 내 아들 결혼식에도 일부러 참석했다고 울산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참석하고 내려가고. 그 사람은 노회찬 같은 사람이 300명 중에서 100명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고 참 깨끗한 사람이야. 그 사람 돈도 없어.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뭐가 남을 것도 없이 상당히 인간다운 인간이야,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돈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딨어, 국회의원이. 약간 좀 분통이 터져요, 섭섭한 게 아니라. 안 죽어도 될 일인데, 왜 죽어? 하고 다 별거 아니야, 잘 될 거야 하더니
마지막까지 저의 정치적 스승이자 저의 정치적 기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앞에서는 항상 유쾌하고 촌철살인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말수가 적고 혼자 사색하는 그런 내성적인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저한테는 든든한 언덕 같은 그런 선배님이자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정말 우리 정치를 좀 바꿔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다시는 좋은 사람을 이렇게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계속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예. 네, 오늘도 빈소에는 뭐 정치인들 물론 많이 오십니다만 어찌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 시민들이 그의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정치인 노회찬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일생 했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를 포함한 정치인에게 돈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먼저 준비하셨네요. 일단 저는 돈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에겐 특히 불가근 불가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정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잘 모르긴 하는데 그게 아마 예전에 정치 처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6.25 전쟁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표를 샀던 그 시절부터 이 사건이 이제 좀 시작된 게 아니었나 저는 고무신에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뒤로 받고 앞으로 받고 옆으로 받고 이런 식의 그런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행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법이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함도 많으실 거고 힘드신 점도 많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의의나 가치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정치인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 그 김종필 전 총리 좀 정치는 허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노회찬 의원께서는 이해관계를 잘 조화시키기는 예술이 정치다. 이런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필요했고 그 정치 자금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되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이 우리 정치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정치가 진짜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 그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공간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문이 열려야죠. 네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좋은 정치인, 신인 정치인, 그다음에 약소 정당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 변화들을 이루어서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변화가 이번 계기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좀 적어도 좀 사전적 규제를 일정하게 좀 완화하고 사후의 투명성들을 밝히는 방향에 어떤 저기 선거법과 관련된 일정한 좀 보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고 의문을 던진 거예요. 이번에 정치권이 해야 돼요. 입법을 통해서도. 그래서 뭐 제 생각이 드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라는 거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정치인들한테 불가능한 걸 계속 강요하다 보니까 그 불가능들을 숨기기 위한 계속 거짓들이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상황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정혁진 변호사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일단은 먼저 고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지만은 참 좋은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사실은 그 정치자금 수수설이 돌았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설마 노회찬 의원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그 유서를 보니까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나와서 그 표현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른 뭐 정치인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단 어떻게든 덮고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덮어지지 않으면 뭐 어떤 분은 뭐 할복까지 한다. 어디 나가가지고 대로에서 할복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결국은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우겨요. 끝까지.
일단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갖다가 예. 하고 변명하지 않고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왜 그런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점이 사실은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물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지만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심한 처벌이 나오지 않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상당히 그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그 부분이 제일 그 마음이 아픕니다. 김광덕 부장님. 예, 그 노회찬 의원은 예. 본인은 결국에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뭐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평소에 이제 딱 노회찬 의원은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판을 갈아야 된다. 네. 불판을 갈아 기존의 정치판이 썩은 정치판을 갈아야 된다고 주장해왔고 그러니까 결국엔 깨끗한 정치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의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의 실현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역설을 해왔는데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드루킹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도 다르고 굉장히 질문이 많이 제기됐을 때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왔거든요. 얼마 전까지. 예. 그런 상황에서 드루킹의 이제 수사에 나가서 어떤 이유로든 그게 설명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수수한 게 밝혀지게 되면 예. 그게 본인한테 멍해가 되고 가치가 되고 안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그걸 못 하기보다는 예. 최소한의 명예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도 노회찬도 못 지킬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에 총선에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만둬서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입장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단계였거든요. 2016년 3월이었으니까. 네. 이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네.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아마 제대로 그런 절차를 못 밟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충분히 그러니까 추모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그걸 거는 알아야 되는데 예. 어떤 단체로부터 조직적으로 자발적으로 개개인이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됐습니다만은 어느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받는 거는 과거에 보면 쪼개기 후원이라고 하는 또 논란을 빚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런 고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렇게 안타깝지만 살아서 오히려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게 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아쉬움도 있다 하는 김광덕 부장 말씀이셨고 차명희 전 의원 예. 말씀 주세요. 저는 그 노회찬 의원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어떤 정치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을 몸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정치 보면은 실제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하면은 그거 그대로 지키면요. 제가 볼 땐 이래요.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정치 못해요. 진짜로. 왜냐? 저 그려놓은 게 정말 아주 그냥 정치 자금이 아주 현재 현행법으로는 정치 자금을 이렇게 받고 걷는데 아주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나가는 돈은 예. 한계가 없이 나가는 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그 일정하게 당협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든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협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당협의 어떤 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다 있어야 돼요. 노회찬 의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번 출마했는데 그중에서 당선이 2번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 나머지 때는 그러면은 다 자기 돈. 자기 돈 쓴 거예요. 비례대표까지 해서 3번 국회의원 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얘기하는데 끊지 마시고요. 그래서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네. 갖춰드린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까먹었잖아요 여기서. 하여튼 그래서 이 당협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 돈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은 이거 어디다 손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게 또 당협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당협 차원에서 돈을 걷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걷으면 이게 문제예요. 뻔히 나가야 되는 돈인데도. 저 같은 원해가 누구한테 정치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돈 좀 협조해 주세요. 협조해. 그러면 이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은 현재 진보 정당에서 어떤 나름대로 좌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노회찬 의원이 예컨대 자신의 어떤 동지들을 모아서 우리 한번 식사하면서 진보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의논합시다. 누가 돈 내요? 노회찬 의원이 내야 돼요. 이거 계보 관리비. 저기서 말하는 계보는 좋은 의미에서 계보예요. 이거 동지. 근데 다들 동지들이 전부 다 더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을 거예요. 그 누가 돈 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회찬 의원이 무슨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요. 자기 개인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돈들이 또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묘하게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직장 다니고 하는 정도의 시간과 그런 그렇게는 또 그런 거를 또 못해요. 허용하지 않아요. 누가 돈 벌러 다닌다 그러면 너는 왜 지역구 활동 안 하고 돈 벌러 다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정치법이 장법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텔레비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국민들은 노회찬 의원 깨끗하다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곧 노회찬 의원을 그 사지로 모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볼 땐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현실화해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돈은 쓸 수 있게. 그러지 않고는 그러고도 깨끗할 수 있게. 그럼요. 누가 정당을 통해서 당협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어떤 당을 통해서 돈을 모은 거를 자기 개인이 착복하는 데 씁니까? 그렇게 안 써요. 안 쓰는데 우리 현대 오세훈법이라 해가지고 우리 밥 만들어 놓은 거는 전부 아주 위선적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노회찬 의원의 저런 그 비극을 겪게 된 거고 현재 버티는 사람은 저같이 아주 빌빌대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만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 물어볼게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여당, 야당에 좀 비교적 깨끗하다는 우리 정치인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현행 제도로 불법 자금을 받지 않으면서 정치를 실제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아는 여야 의원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폭풍 쓰지는 못하지만 그게 법을 지키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차 의원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가능한지 두 가지 경우에는 가능해요. 두 가지. 현역 의원일 때. 현역 의원일 때는 한 1년에 1억 5천씩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현역 의원은 현역 의원은 8명의 보좌진 중에서 현재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절반 정도는 지구당 관리를 시키고 이것도 편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아주 유명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지역구 관리를 할 필요 없이 낙하산으로도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내지는 뭐 돈이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은 또 제가 보니까 자기 돈 쓰면 아까워가지고 또 어디 걷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무슨 돈 받았으면 자살한다 그래가지고 걸려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하긴 해요. 하여튼.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글쎄 현재 한국적 그 정치 풍토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일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두 분이 뭐 후원금이 대선 토론회 지금 주고받고 그렇게 말씀. 저도 지금 참고 있습니다. 평균 후원금이 1억 8천만 원 받았어요. 국회의원 1인당. 국회의원 월급이 한 1억 몇 천만 원 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낼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저 패널들한테 밥 한번 사세요. 누가 제가요? 네. 아니 저는 지금 어려워요. 두 번 떨어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네. 아니 그럼 제가 밥을 한번 검은 돈에 손대라는 얘긴데요. 살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대하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김강덕 부장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정치적 후원금이라고 하는 건 정치 활동을 잘하라고 지지해 주는 거지 지역구 관리하라고 주는 돈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걸 정리하고 보좌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 너무 많은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선거 자금 이미 16대 끝나고 17대 선거 공영제도에서 지금 95% 이상 다 돌려받습니다. 물론 뭐 10% 미만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거 있을 때는 뭐 중앙선거 있을 때는 곱하기 2를 하니까 3억도 1년에 받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러면 현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선거자금, 후원금, 정당훈, 당내 정치 이렇게 구분했는데 저 후원금을 지역구 관리비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하고 정책 연구를 하라고 준 돈이고요. 그 부분으로서 저는 1억 5천이면 충분하다. 다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후원금의 비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당내에서 인기 있는
말하자면 정치인들은 3억을 다 받는 반면에 비교적 네트워크 없는 학자 출신 국회의원들은 1억도 못 만드는 아주 그런 그 말하자면 그 양극화가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선거 자금에 있어서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들의 불공정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거냐. 좁혀나가느냐.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이제 신인들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돈 없는 사람은 남의 돈을 빌려와야 되는 정도. 나중에 선거 끝나고 결신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판단에 따라서는 그런 정도의 돈을 못 만들 정도면 국회에 나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히려 뒤로 갈수록 선수가 높아질수록 아까 김광덕 저 부장님 말씀에 이제 한계가 뭐냐 하면 재선 이후에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당내 정치를 지금 이제 전당대 때 최고위원 말하자면 당대표 선거는 최하 10억이 드는 말하자면 후보 등록하는데 1억이 들고 이거는 전혀 보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 선거는 다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니까 되는데 그때부터의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양식껏 정치해온 사람들이 가능한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정당 전체가 이렇게 돈 드는 정치를 없애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파 정치 없애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말하자면 만들고 싶은 법을 위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국회의원 하는 식으로 가야지 6선 7선 하면서 내가 낸다 하면서 지역구 관리하는 시대는 끝내라. 그런 국민의 명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 얘기로도 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연 이제 법인과 기업이 후원을 해라. 그런 좋을 수도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법인과 기업이 야당에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미국은 사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통적 기업에 말하자면 균형 잡힌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죠. 우리나라의 만약 현재의 정치 문화 속에서 법인과 기업이 야당 소위 말해서 돈을 내라 그러면 야당한테 대놓고 돈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 그냥 못 넘어가겠다 또 그렇게. 아니 근데 김영준 얘기대로 하면은 있잖아요. 정치 초심자 내지는 뭐 예컨대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치 못 해요. 저 김영준은 무슨 뭐 당신이 돈 거둘 능력 없으면 하지 마라. 아니 돈 거둘도록 돼 있는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만 돈 거둘도록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말씀대로 현재 16대 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구당 후원회를 부활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합법적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토론할 필요가 있죠.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논의가 잠깐 진행이 됐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분 얘기 속에 상당히 진솔한 지금 문제제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 노 변호사도 이제 정리하시면서 이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시대가 바뀌고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정치가 옛날 사류라는 기업인 말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이걸 바꿔나가야죠. 국회가. 그걸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 생각인데 노 변호사님 말씀 정리해 주시죠. 그 말씀이 맞고 저는 사실 두 분의 말씀이 다 어느 정도는 정치 현실을 반영한 솔직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김영주 의원이 하신 말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듭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탁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후원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정한 뭐 누구를 지지해서 돈을 줍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관위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고 내가 특정 정당에만 정말 주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정당원이 되어서 돈을 지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인 후원보다는 전체적인 취지에서의 그런 정당을 위한 기탁금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누수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당 차원에서도 받고 개인 후원금도 받고 이래저래 많이 받는데 그것들을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실 여기저기에 사실 쓸데없이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정말로 진정으로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애도한다면 의원 배치단 분들을 모여서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얘기했던 특활비 반납하고 그거 없애자. 그렇게 좀 검소해지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편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마치 이
독버섯처럼 때로는 독사 뱀처럼 정치인 주변을 맴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했는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